사실 일반 사람들은 네. 치매는 약이 없다더라. 예, 그렇지만 증상 완화제도 그동안 개발이 안 되다가 18년 만에 이제 원인 치료제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두카누맘, 아두카누맘 16%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번 그 아두카누맘의 어떤 성공을 보면서 네. 아직은 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다른 회사들도 네. 유사한 약들을 좀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 네.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네. 아두카누맵은 이렇게 여러 개가 모인 그런 그 덩어리를 제거하는 거라고 하면 스위스 로슈사에서 개발하는 칸테네루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모노머, 그러니까 그 하나 단일체를 이렇게 제거를 더 잘한대요. 그러면은 아주 초기 환자부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 만들자마자 없애고 뭐. 쌓이기 전에. 네네네네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같은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해도 약간 기전이 다를 수가 있고요. 지금 임상 3상을 가고 있고 그거를 그동안의 결과들을 모아서 그 긴급 승인 신청이라는 거를 FDA에 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브레이크스루 테라피 뭐 이렇게 해갖고 약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면은 이제 받아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해갖고 로슈사에서 냈는데 그것도 베타아밀로이드를 역시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좀 두고 봐야 될 건데 23년에 종료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네, 결과가 되게 그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에서는 솔라네주맙이라고 그것도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 그 잡는 부위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기전으로 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는 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임상 3상에 가 있는 게 이제 17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0% 정도가 이제 베타아밀로이드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타우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보호를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가소성, 그러니까 시냅스라고 신경세포가 있잖아요. 네. 그럼 두 개의 그 더 연결을 잘해주는 걸 목표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겉브레인 엑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장뇌축. 네. 네. 그래서 그 장을 좋게 하면 뇌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을 바꿔주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뇌로 가서 뇌를 좋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면역 관련 그 항염증제 그런 것도 있고 그 아예 그 관련되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려는 유전자 테라피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금 효과가 있다면 나중은 에이즈 치료제처럼 칵테일요법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일 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아두카누맘 같은 경우는 네네. 정맥 주사로 맞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편의성이라는 걸 또 무시할 네, 수가 네, 없는데 네. 치료자면 우리가 먹는 약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계속 정맥 주사를 맞아야 되나 다른 치료 방법들도 간테네루맙 같은 경우는 네. 로슈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거기는 피하 주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슐린 맞듯이 네네네. 집에서 이제 자기가 맞을 수 있는 엄청 그런 걸로 끌리시는 지금 거예요. 네.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임상 이상 가는 것 중에 몇 개는 경구 치료제도 있습니다. 먹는 약? 약도 그래, 있습니다. 그건 너무 편하다. 예, 제가 이제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단이 28년에 끝났는데 네. 그전에는 정말 원인 치료제가 나오지 않을까? 막 희망을 막 가지고 있고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실패를 했던 이유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주 치매 증상이 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뇌 영상이나 뇌 척수액을 뽑아서 정확히 환자군을 모집을 하고요. 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도 이게 한번 런칭이 되면 대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무리해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제 임상 시험 할 때 그 초기에 얼마만큼 인지 기능이 좋아졌느냐, 그거를 차이를 분별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지금 막 네. 투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1년 후에 그게 얼만큼 인지 기능이 좋아졌는지를 음. 측정하는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심리학자들이 여기에 왕창 투입이 돼갖고 아, 그 인지 기능을 감별하는 그 설문지 이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약이요. 네. 우리가 백신도 뭐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렇게 외국 네, 회사 네, 거를 들여오다 보니까 우리 일정하고 안 맞게 좀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치매 치료제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개발을 해가지고 네. 같이 발맞춰서 가면은 더 좋잖아요. 우리 제약회사나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뭔가 소식 같은 건 없나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 그걸 하려고 지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임상 탐상을 하는 회사가 3군데나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 임상으로 가서 3상을 하는 회사도 2군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임상 보통을 하게 되면은 1년, 1년을 하고요. 예. 그 사람 숫자도 1000명이 넘어야 되고요. 네. 그게 또 이렇게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여러 센터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돈이 엄청 들겠다. 어마어마하게 기간과 들고요. 명수가 결국 그리고 사람을 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상을 다 찍어갖고 뇌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모으잖아요. 네. 근데 증상이 없는데 뇌에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확률이 20%거든요. 그럼 10명을 찍으면 2명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들여도 2명 건지고 또 찍고 막 이러니까 그 돈이 다른 병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성공해가지고 약을 개발하면 그거를 다 할 수- 보존하고도 남는 왜냐하면 환자가 많으니까. 그렇지. 현재 산업적으로도. 현재 우리나라에 80만 명이거든요. 이제 65세 이상은 10명 중에 1명이고요. 네. 75세 이상은 7명 중에 1명. 그다음에 85세 이상은 2명 중에 1명입니다. 부부 중에.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죠. 예, 그런데 보통 요즘은 85세 다 넘어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예, 그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예. 근데 2050년에는 30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머들이 이렇게 네, 나이 네,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드는 돈이 17조인데 우리나라가 케어에 드는 비용이 근데 50년이 되면 100조가 됩니다. 예. 그러면 거의 국방비랑 비슷할 정도로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다 자기 약이 빵 터져갖고 팔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나라에서는 이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그만큼 그렇죠. 많이 되는 거니까 의료재정. 예 저희 같은 연구 개발자들한테 좀 투자를 하셔서 원인 치료제를 이렇게 개발할 수 그게 진짜 중요한 있으면 것 같아.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국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뭐 3가지 정도 네, 그 네. 후보 물질이 네, 있다고 네. 했는데 그런 네. 것들은 기전이 다 같은 아까처럼 뭐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체 쪽인가요? 다른 기전도 거기? 아닙니다. 하나는 펩타이드성이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항산화제, 항염증제 항염증제. 의 기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스몰 몰리큘 네. 이래서 그건 경구 투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네. 해서 신경 세포 를 더 살리는 쪽. 더 보호하는 네. 그런 효과가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연물 유래 약물인데요. 네. 그것도 항산화, 네. 항염증 그런 건데요. 그래도 보는 그 마지막 결과물은 베타 아밀로이드를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전으로 네. 막 좋아지지만 그런 거를 합해서 베타 아밀로이드가 좋아져야지 아.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똑같이 치매가 생기더라도 네. 그렇게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있나요? 뇌에 이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 신경세포가 집중적으로 죽었냐. 그게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살아온 환경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발현되느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더 안 좋아져요. 아닙니다. 아니, 왜냐면 네. 관절 같은 거는 네. 쓰면 네. 달아지잖아요. 아니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안 써야 되나? 아니요. 그 절대 반대고요. 네. 그 뇌를 많이 쓸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뇌를 쓰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해외에서는 네. 이제 검증된
그 예방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그래서 5가지를 한다 해서 핑거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핀란드에서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다 검증을 받았어요. 아. 과학적으로. 그래서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좋은 잡지에도 예. 나오고 그랬는데 예.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유산소 운동하기. 유산소. 예. 그다음에 인지 강화 훈련 인지 해갖고 이거는 뭐 책 보기, 글쓰기 예. 뭐 이런 게 있고요. 외국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어 배우는 예. 거. 아, 뭐 어. 그런 것도 좋은데 저도 벌써 어렵고. 네, 그게 있고 세 번째가 위험인자 관리. 이건 약을 꼭 드셔야 돼요. 이거 안 드시고 그냥 놔두면 정말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성. 가족이랑 얘기한다거나 뭐 이런 사회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5번째가 말씀하신 그 음식 조절. 음식. 신선한 야채를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산화 음. 효과를 이제 거기 5번째 꼽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럽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퍼져서 프랑스, 뭐 스웨덴 다 그거를 나라에서 예방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고요. 네. 듣고 보니까 치매를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한, 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네.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한마디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읽기, 쓰기, 걷기, 일반적인 건강 관리, 맞아요.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요, 네. 산에 오르는데 가장 큰 그 허들이,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문지방입니다. 기가 싫어. 침대에서 아니면 그 집에서 그 벗어나지를 않는 예. 그런 그래서 그것만 벗어나면 이것만 엉덩이만 크면 그렇죠. 되는데. 그럼 이 5가지 그냥 진짜 부지런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지금 뭐 이상을 통과한 약물들도 있고 신약 후보물들도 네, 있고요. 네. 3상 시험 중인 게 있는데 네. 아까 아두카누밥은 23% 물론 네, 최종 네. 임상의 결과였지만 네네. 다른 좀 시험 중이긴 하지만 네. 그런 것들은 그거보다 효과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좀 데이터가 좀 있나요? 그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임상 이상까지는 몇 명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거기서 효과가 좋아도 삼상감은 또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임상 이상은 네. 효과를 본다, 그럼 넘어가는 네. 거기 때문에 그 지금, 얘기는 어떻게 네. 뭐 신문 기사에서 임상 이상에서 몇 %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 네. 그거 그 자체로 뭐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삼상으로 넘어갈 예. 수 있다 예. 정도지 삼상에 가서 예. 정말 많은 숫자를 멀티 예. 센터로 예. 해야지 그거를 믿을 예. 수가 있죠. 이상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섣불리 아니 삼상에서 바이오젠 경우는 삼상을 보고 해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는 신중해야 거라서요.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생각난 게 네. 예를 들면 뭐 암이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제 동물에서 뭐 암이 네. 얼마나 줄어드나 네. 이런 네. 기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동물에서도 치매 모델에서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하는 것들은 잘 확립이 돼 있나요? 아,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동물 모델이 있습니다. 네. 동물 모델이 있는데 유전인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그거를 가지고 동물 모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증상, 베타밀로이드도 많이 생기고 타우도 많이 생기고 증폭이 돼서 실험하기는 좋아요. 네. 그렇지만 산발성 동물 모델이 없어요. 아, 산발성은 유전인자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 실험에서 결과가 좋은 것들이 꼭 임상에 가서 좋다라는 보장이 없는 게 완전 기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는 게 환자 뭐 혈액이나 환자 세포에서부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오가노이드는 이제 환자 유래니까 그런 유전인자의 변화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그 약효 평가를 하는 그런 게 또 이제 부밍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장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미니 장기를 이제 실험실 레벨로 환자를 그대로 갖다 네, 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 실험을 하면요, 교수님. 네. 그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동물이 인지 기능이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 행동학자들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생쥐에다가 투여를 하고 네. 그 길을 Y 잘 메이즈라는 찾나? 거를 해요. 그럼 길을 잘 찾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기 자극을 줘갖고 그거를 또 다음번에 또 주면 그거 이제 도망가는지. 도망을 가는지 미리 안 오는지 뭐 이런 그런 거 게다돼 해갖고요. 있구나.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제 신기하다. 직접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약물을 많이 해보는데
정말 효과가 좋은 약물이 있어요. 정말 저거 네.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동물이 똑똑해지는 네. 그게 그런 게 보여요? 있어요. 네. 예. 너무 근데 신기하네요. 이제 거기서 효과 있다고 꼭 그 네. 사람에서 효과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어요. 지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막 신약 개발하는 와중에 동물에서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사람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뭐 치매 아니고도 하더라도요. 그래서 요즘에 좀 신약 개발의 어떤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유래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어려서는 그 비련의 여주인공들이 다 백혈병이었어요. 아, 예. 예, 그랬는데 백혈병 약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주인공들이 암이에요. 예. 근데 암이 또 그 정복이 많이 됐어요. 정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치매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요즘 드라마며 영화며 막 치매를 주제로 하거나, 많아요, 진짜. 예, 네. 아니면 네.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네. 치매거나 뭐 네.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의 트렌드가 예. 그 시대에 가장 절박한 그런 질병을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이제 치매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랬는데 저는 희망을 이제 암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약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점점 좋아지면서 관리하는 질병? 네, 관리하는 예, 질병. 그렇지. 예, 그렇게 저는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좀 위로가 예. 되고 위안 네, 못 고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아 정말 1시간 무기니 교수님과 함께 치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교수님 마무리로 네.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글쎄요, 치매를 너무들 두려워하시는데요. 이렇게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좀 그래서 같이 치매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병이다 해갖고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되면은 치매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교수님 포함해서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 노력이 빨리 좀 결실을 맺어서 네. 약이 나와가지고 정말 걱정 없고 행복한 네. 노년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수님도 오늘 아, 예. 저는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점점 미래 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렇죠. 예. 이 고령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의 행복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치매, 알츠하이머를 정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톡톡 생로병사의 비밀 톡생비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차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